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약간 감기 기운 있어 보이세요? 조금 감기 기운. 요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던데. 오늘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낯익은데 예. 우리 홍 대표님 어느 지역에 출마하시나요? 출마하시는 분이 앉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계셨는데. 자리셔서 오랜만에 또 저희 그렇죠. 식구들끼리 이 자리가 늘상 우리 총선 관련된 분들이 오시고 한참 오셨었죠. 출마 선언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낯서네요. 또 둘이 앉아 있으니까. 네.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았으면 하는 워스트 뉴스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 많았던 일들 중에 최악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얼토크 한판이 뽑은 2019년 올해의 워스트 뉴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판이 뽑은 워스트 뉴스를 가기 전에 올해 있었던 워스트 뉴스 여러 가지 많았던 뉴스들 먼저 좀 한번 좀 짚어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워스트 뉴스는 저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이시종 지사의 명문고 논란. 역시 첫 방부터 이시종 그다음에 지사. 청주의 이제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예. 한범덕 시장의 거의 모든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 추진, 이것도 워스트 뉴스가 될 수 있고, 최악의 워스트 뉴스는 최악의 지역 경제 이런 것 같아요. 지역 부동산 경제. 침체, 자영업자 몰락, 최악의 지역 경제가 가장 워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지역 경제의 원인도 역시 지사와 시장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시종 지사하고 한범덕 시장만 왜 이렇게 자꾸 뭐라고 못살게 하냐. 보냐.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올해 워스트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제 주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요새. 우리 저 젊은이들의 로망, 공무원 되기.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잘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청렴도 평가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을까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기름통도 들고 다니고 예. 삭발도 하고 예. 돈도 관련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있는 데서 빌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 그리고 공무원 비리 충북도 비리. 같은 경우는 정실 인사 논란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예.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행실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언뜻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올해 청주시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미진했다. 예. 좀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최악이다. 모범을 보여줘야 할 공무원들, 청년들의 로망, 공직자의 공무원들의 비리, 비위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한판에서는 좀 이렇게 찝어봤어요. 올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터졌다. 강력 사건 터졌다 하면 반드시 뒤에 붙는 게 청주 이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범죄의 도시 얘기도 좀 하고 막 많이 그랬었는데요. 했었죠. 공교롭게 올해 고유정 사건, 네. 이춘재 사건 막 이렇게 터졌어요. 전국 최고의 뉴스거리였죠. 고유정 사건은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9차 공판 끝났죠. 9차 공판 끝나고. 청주에서 의붓아들 살해한 사건까지 병합이 돼서 지금 예. 대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 사건 보면서 지역에서는 많이 놀랐었어요. 그렇죠. 젊고 또 어리고 약해 보이는 고유정 씨가 그렇게 참혹한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보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이춘재 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러달라. 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처제 살인 사건으로 그렇죠. 공격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DNA 검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예.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기 마침 이제 8차 사건인가 예. 그 사건의 용의자였고 복역까지 한 사람이 또 청주 사람이었잖아요. 윤 씨. 윤모 씨. 그 사건까지 윤 씨. 겹치는 바람에 청주의 기존의 이제 강력 범죄 도시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사건 가지고는 대표님하고도 잠깐 방송에서 좀 만나 네. 뵙기도 했었지만은 없어야 될 이 사건들이었었어요, 지역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청주가 그렇게 강력 범죄가 전국 우리 자치단체를 봐서 이렇게 빈도가 그렇게 인구 대비로 높은 건 아닌데 예. 올해 유독 아주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우리 고유정 네. 그리고 우리가 아니죠. 우리 고유정이 우리는 아니라. 빼고 예. 우리는 빼고요. 아유, 깜짝 그리고 그 놀랐습니다. 이춘재 예. 그 청주에서 악마 두 분을 본 거죠. 두 명을 동시대. 예, 예. 음. 지금 홍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예. 경찰청 기준의 강력범죄 5대 강력범죄라는 게 있어요. 예.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예. 이 5대 강력범죄라는데 전체 수치로 본다면 주민 인구 수당 범죄 발생률을 보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절대 높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 이게 수치적으로 오히려 데이터로는. 강원도나 제주도가 강력범죄 발생률은 더 높거든요. 근데 왜 여기 청주가 다만 이제 범죄도시 이렇게 초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흉악범죄나 엽기적인 범죄가 최근 10년 사이에 청주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낙인 효과, 초강력범죄, 아까 말씀드린 흉악범죄나 엽기적인 범죄가 몇 번 있다 보니까 그 낙인 효과로 인해서 청주가 범죄도시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더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이 될 만한 그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흉악범죄, 예. 엽기적인 범죄가 청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좀 정체된 지역, 전통사회가 서로 결합된 지역에서 이러한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원래 그 추세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죠. 청주가 예. 이제 그런 선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주가 전국의 중심이잖아요. 한가운데 있기 가운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춘재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에서 보듯 그 도피지나 아니면 경유지로 청주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의 범죄도시 낙인 효과가 계속 또 강화되는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지리적 여건상 그 그런 것도 부분도 있어 보여요.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가 91년부터 93년 사이에 예. 이제 청주 분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소지를 옮긴 거는 93년이고 사실 91년부터 93년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화성하고 청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제 94년 1월 처제 살해 후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청주에 꼭 뭐 그렇게 이제 이 사건하고 연관을 짓는다기보다는 그 미제 사건들 청주에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미제 사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의 행적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넘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춘재가 본인이 실토하지 않은 이 청주지역 그런 미제 사건을 사건이 말씀하시는 있을 수 거예요? 좀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 그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이춘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주에서 발생했던 2010년도에 발생했던 택시기사 안남기 사건이 안남기 있어요. 유명했죠. 3명을 여성 예,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인데 예, 예. 사실 이것도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춘재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1년 7월에 그 가경 택지 개발 현장 예. 그때 10대 여성 살인 사건, 예, 예, 예. 92년 4월 복명동 술집 여정업 살해 사건, 92년 4월 강내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20대 여성 시신 발견, 92년 6월 복대동 20대 주부 살인 사건 대부분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찰에서도 다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전산화되지 않고 예. 그 사건 기록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말씀이시고. 살펴본 필요는 미제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충북지방청에서도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진행 과정에서 있던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예. 전담팀이나 아니면 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살짝 정치권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비켜갈 수 없는 정치권 막말. 아마 이 당사자분들은 이제 좀 그만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안 했으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올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런 전국 뉴스가 되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혹여라도 일본의 고향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더러 일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전 그래서 이분도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정상혁 보훈군수. 정상학 보훈순 같은 경우 전국 아마 최고령 자치단체장일 거예요. 41년생이고 78세신데 예. 그간에 뭐 개인 농지에 수천만 원 세금을 들여가지고 수로를 만들거나 예. 그다음에 60억 원은 들어갔던 후민정음 공원에 자신의 이름을 금빛으로 새긴 문제, 그다음에 공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8월에 관내 이장당 워크숍에서 아베 정권을 두둔하고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전국 뉴스거리가 됐죠. 어떻게 그런 그런 표현을 보상은 다 받았다. 그렇죠. 우리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발전했다.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준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한 발전했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그 상식적으로 좀 그걸 단순하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때 상황이 너무 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 8월인가요?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저희가 반일 감정이 많았을 때고 막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가 다 가도록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 소환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2013년도에도 또 논란이 됐어요. 주민 그렇죠. 소환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도 예.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다가 시민들이 반대하고 주민 투표 시행하겠다 서명 운동하니까 유치 포기를 하셨는데 예. 아마 두 번이나 이렇게 위기에 처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헌정사상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실 그거보다는 저는 연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런 분을 지역에서는 군수로 뽑은 거잖아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이 이렇게 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훈국민 대상으로 예. 15%죠.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10%고. 주민 소환. 예. 그렇죠. 그래서 4,400여 명이 동의하면은 이제 투표로 간다. 그리고 이제 투표로 가면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은 군수직을 상실을 한다. 예.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봤는데 이게 이전 사례가 없었다면 2013년 이전 사례는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는데 2013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LNG 발전소 유치 문제로다가 네. 그 주민투표 서명 운동을 했을 때도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도 중단이 됐어요. 예. 이제 군수가 정군수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4,000명 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서명을 확인해보진 받았다. 않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투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전국 최초일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진행이 된다면? 퇴출이 된다고 그러면 최초일 것 같아요. 투표까지는 갈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발언이 내년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요. 주민 소환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본인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하는데 이 황영호 얼마 전에 이 자리 나와서도 예, 다시 공개 자유한국당 사과를 하셨는데 청원 당협위원장 제가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대통령의 귀 방맹이를 올리고 물어뜯고 싶다. 듣고 싶은 미친 X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2월 2일 날 상당공원 보수 집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 예. 이후에 직후에 이제 본인도 언론에 나와서 공개 사과를 했고 요 자리에 나와서도 이제 공개 사과를 했어요. 자꾸 그렇죠. 이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황 위원장께서 이전 방송 말고 이전 방송 때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노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과를 이제 하시기도 했고 그것 사과도 용기다 이런 표현도 좀 하셨. 깨끗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제 조금 무마가 된 것 네, 같아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그런 없었으면 일이 좋겠다는. 더군다나 이제 선거철로 이제 접어들었죠. 벌써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성향을 좀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일부 그 거친 표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자기의 선명성 표현 네. 그리고 어떤 중앙당에 대한 어떤 그 존재감 네. 뭐 이런 거를 어필하는 그런 수단 아닌 수단으로 지금 좀 쓰이고 있는데 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치권의 막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정치인들의 말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은 뭐 권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 이제 권력이라는 게 권위를 좀 앞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좀 품격이 생기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뭐
하나의 그 예전에 우리 그 군사 독재 시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도소 가는 게 하나의 훈장이고 나중에 큰 그게 그 자랑이고 그런 것처럼 뭐 총실도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그 선명성, 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를 드러낸다. 근데 정치인의 막말이라는 것이 정치의 질을 이제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또 부추기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대의 문제인데 네.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은 네. 우리 시대에 이제 막말을 많이 하는 대명사들이 홍준표 자한당 전 대표나 그다음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네. 그다음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예, 그다음에 예. 엄마 부대 대표 주욱손 대표 이런 분들이 막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막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하고 품격을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죄를 저지른 건 범죄자가 저지른 건데 네. 그걸 미워해야지 누굴 미워하냐고 아하, 하는데 예. 이러한 막말을 통해서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뭐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 체계나 그 다음에 덜 성숙된 인격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 더 시민들이 그 선명하게 사람을 알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다 보수 쪽 성향 있는 분들이네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보면 저쪽도 진보 쪽도 찍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뉴스하면 저는 이거 빼놓을 수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미세먼지. 작년에 숨쉬기 힘든 충북. 2018년도 워스트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했는데 네. 그때도 미세먼지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올 3월 초 뉴스로 보도를 했던 워딩 중에 219라는 시간이거든요. 219시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19시간. 그러니까 열흘 가까이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밤 할 것 없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최장, 최악. 그렇죠. 우리 지역이. 아, 이거 11일. 여기서 살지 말라는. 지난 10일, 11일 그랬죠 또. 최근에 또 그랬고. 예. 청주 지역이 지역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서해안, 충남의 서해안 벨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 또 공단도 우리는 또 서쪽에 주로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다음 우암산에 막혀 있는 동쪽은 부분 때문에 막혀 있고.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문제 같아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 더 악화시키는 행보만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뭐 소각장 난발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하. 그다음 후기리 매립장 문제도 계속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오창에 서쪽에 있는데 예. 이것도 노지형으로 만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론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도 거의 모두 민간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TP지구의 이제 LNG 발전소 문제. 아. 오히려 자치단체장들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작년보다도 더 점점 더 악화시키지 않나. 종합 저는 선물 세트예요, 완전. 네. 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예. 폐기물 업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뭐 소각장하고 소각장. 같이 이제 운영을 보통 하는데 그 폐기물을 갖다가 그 민간 기업에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좀 그 폐기물을 민간 기업에 줘버리면은 결국은 그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그 수익성 추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뭐 우리 지역 그 청주에 뭐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역만 그 소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된다면은 어디든지 끌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청주의 그 민간 기업이 폐기물 민간 기업이 뭐 여기 한 6군데 되나요? 6, 7군데 되나요? 다른 지역하고 보면은 뭐 폐기물 소화량도 이 청주가 꽤 높다고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저 폐기물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이거는 위험을 조금 외주화시키면서 오히려 수익도 외주화시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문제만 산적이 되는데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 문제나 그 폐기물 문제나 이게 너무 심각한 우리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영화나 공영화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최근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변호사님 뭐 지자체장의 의지나 이런 얘기 조금 거론해 주셨었는데요. 지난 3월 달 기억을 해보면 열흘 가까이 그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그 흔했던 살수차 한번 보기 어려웠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가까운 제 지인께서는
이거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를 상대로. 이게 최근에 저는 저 LNG 발전소 문제, 그 TP지구에 들어서는 LNG 발전소 문제를 예. 논란을 보면서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단체장들이 시민들의 의사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시민들은 LNG 발전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죠. 그다음에 LNG 발전소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8천억 원 문제 제가 전에도 거론했잖아요. 8천억 원을 유치해 왔다고 청주시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LNG 발전소 자금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박문희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가 발전소 짓는데 도움 주기로 했으면 도움을 줘야지 뭔 소리냐라고 이런 소리를 아하, 하셨는데 예. 결국 충북도나 청주시는 LNG 발전소를 기정사실화 놓고 추진하고 시민들에 따면 쉬쉬했다는 거죠. 결국은 시민들의 의사나 시민들의 건강보다는 네. 자신들,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기업 유치 홍보 실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나. 아니 민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개발을 해야지 표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관선 때보다는 민선 때 개발 위주의 어떤 그 선심 정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네, 네. 많아지다 보니까 환경 문제는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 단체장의 지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계속 지금 열악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숲속의 도시를 그 우리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의 도시들이 숲속에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그래요. 뭐 지금 뭐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따지는데 지금 대책도 보면은 아니 먼지는 날아와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부제 시행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뭐 이부제 시행하면은 뭐 먼지가 뭐 이부제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저쪽 뭐 저 추풍령곡에 넘어서 절로 갑니까?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네. 다 먹잖아요. 그 먹으니까 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이 너무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보세요. CI라고 있습니다. 이제 Circumstance Inpatient인가 뭐 환경과 관련된 환자들이 이제 집단 국가나 자치단체 대상으로 아마 선배서 있네. 진짜. 환경성 그 질환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또 기업이라든지 이 집단 소송에 저는 그 가능성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네. 전임 이승은 시장이나 그 이전에 한범덕 시장이거나 아니면 10년째 집권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나 이런 예.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후기리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거나 아니면 LNG 발전소 네. 최근에 터진 문제거나 도시공원 문제거나 네.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선 추진을 한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도의회나 시의회가 견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신들의 네. 기업 유치나 뭐 홍보 실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같은 당 소속이라고 봐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요. 지역은. 예. 앞으로 단체장들은 뭐를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는 이제 환경권을 지켜주는 게 오히려 더 표에 도움이 되고 더 효율 효과적으로 의외로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가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그 환경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인식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리얼토크 한판 오늘은 2019년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워스트 뉴스를 좀 짚어봤는데 미세먼지 그랬고 강력 범죄 사건 그랬고 정치권의 막말 그랬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소식들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주시죠. 제가 네, 먼저 할까요? 변호사님. 네. 주식의 업계에 있는 건데 반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등. 리바운드. 예. 최저점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건데 예. 올 한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보면 청주의 정치나 경제나 주거나 환경 문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다가 최저점을 지났다 해서 아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청주가 희망 있는 도시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아하. 반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있는 분들은 아우 제발 좀 이게 반등이었으면 네, 이거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올해가 기해년 돼지의 해인데 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월스트 최악의 어떤 네, 뉴스. 상황들. 예. 돼지들한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가 최악이었죠. 올해 맞아요. 그랬네요, 참. 우리 요새 동물복지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우리 사람도 위주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그
동물들도 내년에는 좀 그 무탈하게 행복하게 같이 방향이 또 이제 그쪽으로 갔네요. 평화주의죠. 아니, 동물 얘기하니까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쥐. 예. 경자년이거든요. 경자년. 쥐해. 그러니까 12갑자 중에 첫 번째. 경자년이면 그 일이 역사적으로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자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예. 저 초등학교 친구는 생각이 납니다. 경자. 사건이 없는 게 네. 좋은 세상입니다. 아,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올해까지 막 좀 꼬이고 얽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등을 기대했던 이런 분들이 2020년에는 12갑자 첫 출발처럼 새롭게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늘 기대는 그렇게 갖고 시작을 해야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